미국에서 주요 대학교를 중심으로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 반대하는 시위가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전쟁을 지지한다는 여론이 계속 줄어들면서 바이든 정부에게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오늘 거리에서 노숙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심리합니다. 캘리포니아주 노숙자 정책을 뒤집을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11월 선거에서 공원과 녹지 등 환경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한인 후보들은 현역 정치인들이 이 문제를 외면해왔다며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유니버셜 스튜디오 내 투어용 트램 전차를 타던 15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트램의 마지막 객차가 가드레일에 충돌하면서 승객들이 튕겨나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새 비서실장으로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을, 정무수석 비서관으로 홍철호 전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하루에 2차례 직접 발표에 나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자주빛을 띠는 최고의 주겸, 바로 이 자주겸입니다. 한국무형문화유산 자주겸 국가명인 도예선생의 최상질 명인 자주겸을 K힐링에서 독점으로 판매합니다. 이천도 고열에서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한 용융 주겸. 여러분들의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의 건강 명인 주겸으로 지켜보세요. 주겸은 역시 K힐링. 323-730-8880. 귀한 약초의 고장 함양. 함양 산삼 70%는 진한 산삼의 기운을 느낄 수 있는 보약 중의 보약입니다. 이야, 역시 70%. 진짜 산삼은 이렇게 먹는 거죠. 산삼 70%로 진하게, 효과는 확실하게. 대한민국 산삼의 파워. 함양산삼 70%. K힐링에서 만나보세요. 산삼 그대로. 대박 찬스 1+1 세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인사회 중심 뉴스 SBS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내에서 주요 대학교를 중심으로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 반대하는 시위가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전쟁을 지지한다는 여론이 미국 안에서 계속 줄어들면서 바이든 정부에게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김범주 특파원입니다. 미국 명문대인 예일대학 앞에서 학생들이 반전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학교가 자체 운용하는 기금으로 전쟁을 돕는 무기 제조업체들에게 투자하지 말라는 요구를 내걸었습니다. We would like Yale to disclose all of its investments in war weapons manufacturing and divest from all of them as well. 곧 경찰이 출동해서 최소 47명을 경범죄 위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미국 대학에서 이런 반전 시위가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나흘 전 100명이 넘는 학생이 체포됐던 컬럼비아대에서는 학생들이 70개 넘는 텐트를 치고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학교 측은 모든 수업을 원격으로 돌렸습니다. If someone is on campus and they are in physical danger, if they are about to be attacked, for example, we're going to respond immediately. 뉴욕대와 MIT, 스탠포드, 미시간대 등에서도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미국 내에서 반전 여론이 갈수록 높아지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갤럽 여론조사에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작년 11월 50%에서 지난달 36%로 줄었습니다. 반대로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5%로 과반을 넘었고 특히 민주당 지지층은 75%가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자택 앞까지 시위대가 몰려들 정도로 지지층인 청년과 비백인층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바이든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네, 연방 대법원은 오늘 거리 노숙을 금지하는 법안을 심리하는데요. 캘리포니아주 노숙자 정책을 뒤집을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오늘 노숙자들이 쉘터 공간 부족으로 공공장소에서 노숙하는 것을 지역 정부들이 단속하고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해 여러 서부주들에서는 거리에서 잠을 자는 노숙자들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이들을 체포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법원들이 판결했습니다. 수백여 옹호단체들은 노숙자 처벌을 허용할 경우 궁극적으로는 위기를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케이스는 오레건주 작은 마을 그랜트패스에서 노숙자들에게 $295의 벌금을 부과하기 시작하면서 소송으로 이어진 것인데 그랜트패스시가 승소할 경우 남가주 도시들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사람과 인공지능이 각각 F-16 전투기를 몰고 실제 공중전을 벌이는 시험을 했습니다. 자동차 자율주행처럼 무인 전투기 조종도 가능한지 확인한 셈인데 승자는 누구였을지 워싱턴 김용태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인간 조종사가 모는 F-16 전투기 옆으로 인공지능 AI가 조종하는 F-16이 지나갑니다. 미 국방부 산하 고등계획연구국이 AI 전투기와 유인 전투기가 근접 공중전, 이른바 도그파이트를 벌이는 시험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Actually took the X-62 and flew it against a live manned F-16. We built up in safety using the maneuvers, first defensive, then offensive. 두 전투기는 최대 시속 1900km로 상대방 주변을 비행했으며 AI 조종 전투기가 방어와 공격 기동을 하며 유인 전투기에 610m까지 근접했습니다. 지난해 9월 이루어진 시험으로 자동차 자율주행처럼 AI가 전투기를 조종하는 자율전투 시스템이 현실화한 겁니다. 그동안 AI는 8개 조종사 팀이 시뮬레이션으로 벌인 가상 전투 결과들을 반복 학습해왔습니다. Dogfighting is a perfect case for the application of machine learning. Dogfighting is extremely dangerous. 고등계획연구국은 인간과 AI 간 실제 공중전에서 누가 이겼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연구 과정에 있었던 가상 대결에선 불완전한 조건이었지만 AI가 승리했었다고 전했습니다. Demonstrating that cutting-edge machine learning-based autonomy could be safely used to fly dynamic combat maneuvers. 연구국은 AI 전투기 개발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자세한 정보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네, 어제 캐런 베스 LA 시장 관저에 20대 남성이 창문을 깨고 침입했다가 체포됐습니다. 시장실에 따르면 침입 사건은 어제 새벽 6시 40분쯤 LA 한인타운에 인접한 윈저 스퀘어 지역에 위치한 시장 관저에서 발생했습니다. 캐런 베스 시장과 가족은 사건 당시 관저에 머무르고 있었지만 해를 입지는 않았습니다. LAPD는 현장에서 29살 에프라임 매튜 헌터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가 베스 시장을 타겟으로 삼았는지 임의로 침입한 곳이 베스 시장 관저였는지는 파악되지 않았으며 범행 동기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시선을 사로잡는 전기차, 가슴을 뛰게 하는 SUV, 이 모든 것을 원하는 당신을 위해 Kia, movement that inspires. 네, LA 한인타운은 예전부터 공원과 녹지 공간이 부족한 지역으로 손꼽혀 왔는데요. 다가오는 11월 선거에서 공원과 녹지 등 환경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한인 후보들은 한인타운의 심각한 녹지 부족 문제를 현역 정치인들이 외면해 왔다며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전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구가 100여 명인 버논시를 제외하면 LA 카운티 전체에서 가장 공원과 녹지 공간이 부족한 LA 한인타운. 한인타운 인구 1000명당 할당된 공원 부지는 고작 0.1에이커에 불과합니다. 한인타운의 심각한 녹지 부족 문제는 주류 환경 전문가들도 지속해서 제기해 왔습니다. I think the other interesting challenge you mentioned is in Koreatown, one of the most densely populated neighborhoods in the country, in Los Angeles, but also one that has very little space for parks. 더구나 가장 최근 진행된 피오피코 도서관 간이공원 조성 프로젝트는 거의 10년 동안 첫 삽도 못 뜨고 있습니다. 이제 한인타운의 녹지 환경 문제는
다가오는 11월 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한인 후보들은 이미 배정된 예산조차 사용하지 않는 현역 정치인들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 10주 안에 돈이 있어요. $50 million. 공원을 세우라고 준비돼 있는데 안 썼잖아요. 거기 쓰는 돈이 왜 안 썼을까요? 그 돈을 그 시간 안에 안 쓰면 다른 데로 그 돈이 새 나가요. The state of California has budgets for these kind of things. The state owns property in Koreatown where they can turn them into public spaces or more parks. And so we need to invest more in this infrastructure because young families depend on it, our seniors depend on it.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개발분 속에서 지속적으로 외면당해온 LA 한인타운의 환경 문제. 한인타운 인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소수계 커뮤니티에 대한 또 다른 차별이라는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지난 주말 유니버셜 스튜디오 할리우드 테마파크 안에서 투어용 트램 전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15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LA 카운티 소방국은 토요일인 지난 20일 밤 9시 5분쯤 신고를 받고 구급대원들이 유니버셜 시티로 출동해 부상자 15명을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CHP는 트램이 회전 구간을 돌던 중 맨 마지막 부분에 연결된 객차가 가드레일에 충돌하면서 차체가 기울어져 많은 승객들이 튕겨 나갔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상자들은 대부분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번 사고가 운전자의 음주나 마약과는 무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유니버셜 스튜디오 측은 어제 투어가 다른 루트를 통해 재개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영화 촬영 현장과 스튜디오들을 순회하는 관광 코스로 인기가 높은 스튜디오 투어는 오는 금요일부터 개설 6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투어를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요즘 가상자산의 가치가 급등하면서 투자 열기도 뜨거운데요. 최근 한 코인 관련 업체에 투자했던 한인들이 사기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해당 업체를 운영하는 한인이 투자금 돌려막기, 즉 폰지 사기를 벌이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하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LA 한인타운 한 카페에 모인 한인들. 모두 VMS라는 한인이 운영하는 코인 관련 업체에 투자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VMS 측에서 투자금 돌려막기, 즉 폰지 사기를 벌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기 코인 판매와 불법 코인 다단계 폰지 사기를 벌여서 수많은 피해자가 나왔습니다. VMS 측이 최대 100배의 수익과 비트코인 채굴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꿰어 투자자를 모집했다는 겁니다. 미주 지역에서 200여 명, 한국에서는 무려 3천여 명의 투자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대부분의 미주 지역 피해자들은 60대와 70대 어르신들로 무려 최대 30만 달러 규모의 투자금을 모았다는 겁니다. 큰 돈을 벌게 해준다며 투자자를 물색해서 투자를 하라고 종용하고 설득해서 이를 믿는 60대, 70대 순진한 투자자들은 친인척, 친구 등 주변 사람들을 끌어들여 결국 VMS는 비트코인 채굴은 진행한 적이 없으며 홍콩 등 코인 거래소에서 상장시킨 암호화폐는 거래소에서 퇴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들의 투자금은 VMS의 대표가 자동차 구매 등 개인적인 지출에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VMS를 운영해온 박모 대표는 해당 투자자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분들이 주장하는 거는 이제 허위고 거짓인 게 말뿐이라는 거죠. 저는 계약서가 있고 이분들 입금받은 체크라든지 수익이 나간 출금에 대한 자료라든지 VMS 측은 오는 수요일 LA 한인타운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직접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LA에서 SBS 하주은입니다. 한방 침 시술과 한방 건강 보조제 같은 한인 맞춤형 헬스 플랜을 제공하는 클레버 케어가 높은 성장률을 달성했습니다. 클레버 케어는 4년 전 가입자 500명으로 시작했지만 현재 가입자 2만 5천 명을 넘기며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LA 카운티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보험사 3위를 기록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It is tremendous growth. We have the privilege to serve Korean members and seniors who are Medicare eligible, but the culture part is always missing.
And we are very proud that we have the plus culture. And the plus culture including the East and West medicine, herbal medicine, we know is very important for the Korean population. 클레버케어는 한인과 중국계, 베트남계 등 아시아 태평양계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문화적 맞춤형 건강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석호입니다. 예전에 촬영 마치고 오면 바로 쓰러졌거든요. 아내가 권해서 효소만 먹고 있는데 확 달라졌어요. 우리 나이에는 꼭 보충해줘야죠. 요즘 피곤한 줄도 모르고 살아요. 소화도 잘 되고. 역시 아내 말 듣기 잘했죠? 아니, 역시 효소환. 108가지 성분을 3번 발효한 우메켄 효소환. 우메켄 효소환으로 꼭 보충하세요. 우메켄. 네, 한국 정치권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새 비서실장으로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을, 정무수석 비서관으로 홍철호 전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여당의 총선 참패 이후 열흘 넘게 고심한 끝에 나온 인선 결과입니다. 윤 대통령은 하루에 2차례 직접 발표에 나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총선 패배 뒤 사의를 표한 이관섭 비서실장 후임에 국민의힘 5선 정진석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신임 비서실장과 함께 브리핑장에 등장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탁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내가 당, 또 야당, 또 우리 언론과 시민사회 이런 모든 부분에 원만한 소통을 하면서 직무를 잘 아주 수행해 주실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친윤계로 분류되는 정 실장은 언론인 출신으로 충남에서 5선 의원을 지냈고 이명박 정부 정무수석에 이어 국회 부의장과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대통령님께 객관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신임 정무수석엔 홍철호 전 새누리당 의원이 기용됐습니다. 유승민계로 분류되는 홍 수석은 치킨 프랜차이즈를 창업한 기업인 출신으로 경기도 김포에서 재선 의원을 지냈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 민심을 이제 우리가 확인하는 선거였고 또 그 결과 값은 정무 쪽에서 부족한 부분은 채워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총선 패배의 주요 원인으로 대통령실의 소통, 협치 부족이 꼽히자 정치 경험이 풍부한 전현직 의원을 전면 배치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신임 국무총리 임명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고 윤 대통령은 밝혔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 인선을 놓고 여야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심을 가감없이 듣고 여당은 물론 야당과도 소통하려는 절박한 의지가 담긴 인사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친윤 핵심 인사를 임명하는 건 불통의 국정을 전환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외면한 인사라며 실망스럽다고 밝혔고 군소 정당들도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SBS 윤나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첫 영수회담은 아직 날짜가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무수석 교체에 따라 대통령실이 일정을 연기했던 양측 실무자 회의는 오늘 다시 진행될 예정입니다. 박찬근 기자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영수회담 제안을 받은 뒤 처음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이재명 대표는 회담 제안을 다시 환영하며 윤 대통령에게 총선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께서는 살기 어렵다, 민생을 살리라라고 준엄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이번 회담이 국민을 위한 정치 복원의 분기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정치가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며 대통령실과 정부, 국회가 함께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대표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려고 용산으로 초청했다면서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면서도 민생 의제가 주가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민생 그 의제들을 좀 찾아서 국민들 좀 민생 안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몇 가지라도 좀 하자는 그런 얘기를 서로 하게 되지 않을까.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민생과 경제가 핵심이고 민심엔 현 정권의 오만과 독선에 대한 부분도 있었다며 종합적으로 봐야 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최상병 특검법 등 쟁점 현안을 꺼낼 가능성을 내비친 건데 정청래 최고위원은 합의 가능하고 시급한 민생 문제부터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후에 예정됐던 정무수석과 이재명 대표 비서실장 간 준비회동은 정무수석 교체에 따른 대통령실 요청으로 연기됐습니다. 민주당은 준비회동을 미숙하게 처리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한 가운데 신임 홍철호 정무수석은 오늘 천준호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과 만나 의제 조율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박찬근입니다. 의료계 소식입니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일주일에 하루 요일을 정해 외래 진료와 수술을 모두 멈추기로 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오후 5시 예정된 회의에서 이 방안을 확정할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의료 공백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김지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대 교수들의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는 모레가 지난 뒤에도 실제로 병원을 떠날지 사직서 수리식까지 남을지는 교수마다 선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서울대 의대 교수 비대위가 병원에 남아 진료를 하는 교수라도 외래 진료와 수술을 모두 취소하는 이른바 셧다운을 하겠다고 의견을 모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총회에서 의결되면 오는 30일부터 매주 1회 진행할 계획입니다. 육체적 피로도가 너무 크고요. 정부가 정책 변화를 별로 주지 않고 계속 정책을 밀어붙이니 지난주 전국 의대 교수 비대위가 진료 시간을 줄이는 방안을 확정한 뒤 병원별로 일정을 논의 중인데 충남대 병원은 이미 매주 금요일 휴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모레 이후 병원을 떠나겠다는 교수들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교수들은 당장 모레부터,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다음 달 1일부터 사직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개개인에 따라서 여러 가지 교수들이 상황에 따라 이제 그때부터 뭐 짧게는 그날 당장 아니면 한두 달, 두 달, 뭐 6개월 그런 식으로 차차 이제 플랜에 따라 사직을. 정부는 의대 교수들의 사직 효력이 알려진 모레부터 자동 발생하는 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수리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는 것이고요. 국립대 교수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 공무원이 되겠고 또 사립대 교수의 경우에도 국가 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인지에서 논란이 있습니다. 교수들의 사직이 현실화되고 남은 교수들마저 휴진을 반복하면 의료 공백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SBS 김지욱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에서 공개 처형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국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는 문제와 정치권의 부패를 언급했습니다. 워싱턴에서 남승모 특파원입니다. 미 국무부는 2023년 국가별 인권 보고서에서 북한은 인권 개선의 기미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자의적 체포와 고문, 즉결 처형 같은 비인도적 행위가 만연하고 있으며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국경 봉쇄 완화에 따른 변화로는 공개 처형 증가와 탈북자 강제 북송 재개를 소개했습니다. This is an issue that remains of concern and is one that we raise with our Chinese counterparts. 보고서는 북한에서 체제 비판은 정치 범죄로 간주되며 김씨 일가 사진이 있는 신문을 깔고 앉아도 정치 범죄에 해당한다고 적었습니다. 한국에 대해선 명예훼손죄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 제한 등이 주요 이슈로 재차 거론됐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참가 시민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비방한 혐의로 지난해 1월 실형이 확정된 지만원 씨 사건, 지난해 8월 정진석 의원의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1심 유죄 판결 등을 언급했습니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해 11월 이른바 김만배 허위 인터뷰를 인용한 방송사 4곳에 과징금을 내리자 한국기자협회가 비판적 언론을 탄압하는 조직적 시도라고 비판한 것도 게재했습니다. 정부 부패편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22년 12월 뇌물과 횡령 등의 혐의로 17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한 사실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9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 등을 거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남승모입니다. 시선을 사로잡는 전기차, 가슴을 뛰게 하는 SUV, 이 모든 것을 원하는 당신을 위해 Kia, movement that inspires. 여러분, 잠이 보약이라고 하죠? 잠도 푹 자고 면역력도 올려주고 혈액순환도 잘 되고 거기에다가 피로회복까지 된다면 정말 최고겠죠. 힐링 매트를 사용해보신 분들 정말 칭찬이 대단하셨습니다. 자고 나면 개운하다, 몸이 찌뿌둥한 게 확 풀렸다, 감기 한 번 안 걸렸다, 몸이 냉한 게 없어졌다,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나서 자주 깼는데 싹 없어졌다,
그동안 가격 때문에 그림의 떡이라고 생각하셨던 분들께 엄청난 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가격이 팍 내렸습니다. 무려 1000불이나 내렸습니다. 내 몸의 온도가 1도만 올라가도 면역력이 무려 5배가 올라간다고 하죠. 그래서 힐링 매트에서 주무시면 면역력도 올라가고 암세포가 살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내가원 원적외선 힐링 매트, 이제 무려 1000불이 내린 가격으로 K힐링에서 만나보세요. K힐링. 네, 한국에선 더 빨라지고 더 넓어진 새로운 고속열차가 다음 달부터 운행에 들어갑니다. 가격은 기존의 KTX와 같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지금보다 더 빨리 갈 수 있습니다. 재희원 기자가 미리 타봤습니다. 서울역 안으로 푸른빛 열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옵니다. 다음 달부터 투입될 우리나라에서 가장 빠른 열차 KTX 청룡입니다. 최고 속도는 시속 320km. 기존 KTX 산천보다 시속 20km 정도 더 빨라졌고 최고 속도 도달 시간도 단축됐습니다. 동력 분산식으로 가속, 감속 성능이 우수하여 역간 거리가 짧은 국내 철도 환경에 매우 적합합니다. 경부선 기준 대전과 동대구 2개 역에서만 정차하는데 이렇게 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2시간 17분 만에 갈 수 있습니다. 기존보다 18분에서 24분이 줄어듭니다. 서울에 이제 친척들이 있어서 좀 많이 자주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제일 짧은 게 거의 2시간 반 정도였던 것 같은데 애들이랑 타기에도 좀 편하고 이 간격이 또 넓어서 좀 좋은 것 같아요. 열차 전체 길이는 200m 정도로 비슷하지만 차체 폭이 넓게 제작됐습니다. 기존 KTX 산천과 비교해서 좌석 간 간격은 20mm 정도가 넓어졌고 통로 길이도 어른 한 뼘 정도가 더 넓어졌습니다. 총 좌석 수는 515석, 기존 열차 대비 수송 효율이 약 35% 더 높은데 열차 운임은 기존 KTX 열차와 동일합니다. 코레일은 우선 KTX 청룡을 경부선과 호남선에 주중 각 2회씩, 주말 경부선에 4회 운행하다가 2027년부터 17대를 추가 도입할 예정입니다. 다만 평택 오송 구간 고속철도화가 마무리되는 2027년까지는 KTX 산천과 동일하게 최고 시속 300km로 달립니다. SBS 재희원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짧은 길이의 동영상을 보다가 시간이 훌쩍 지나 있던 적 있으실 텐데요. 요즘 이런 컨텐츠가 인기가 많다 보니 기업들도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어른뿐 아니라 청소년들에게는 중독 위험이 더 큰데 아직 별다른 규제가 없다는 겁니다. 엄민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각종 챌린지 영상에 아이돌 그룹의 춤이나 게임 영상까지 끝없이 올라오는 콘텐츠에서 10대들은 눈을 떼지 못합니다. 어떤 영상 보는 거예요? 쇼츠. 그냥 뭐 먹방이나 그냥 쇼츠 넘겨서 나오는 거 봐요. 학교 시간, 이날 학생들이 많이 사용한 스마트폰 앱을 살펴봤습니다. 이미 2시간 가까이 숏폼 영상을 본 경우도 있습니다. 하루에 3시간씩 그냥 빠져들고 이게 나가고 싶은데 하나만 더 하면서 막 못 자고. 숏폼의 중독성은 특히 청소년들에게 크게 나타납니다. 10대뿐 아니라 10대 미만 아동 3명 중 1명 이상이 숏폼 이용 시간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자녀들의 숏폼 중독을 하소연하는 부모들도 늘고 있습니다. 부모님께 제출했는데 이제 당근마켓 같은 데서 이제 공기계를 따로 사서 이제 하는 경우도 많고. 쉽게 중독 상태, 의존 상태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그런 전기업의 기능을 뭐 일시적이든 아니면 상당 기간이든 떨어뜨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도 플랫폼 기업들은 숏폼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최근 다음 앱에서 숏폼 탭을 열었고 네이버도 다양한 앱을 통해 숏폼 서비스 제공을 늘리고 있습니다. 숏폼 자체에 판매 사이트 링크를 걸거나 게임이나 쇼핑 등 청소년들 눈길을 끌만한 광고도 중간에 배치합니다. 노린다고 해야 되나요? 노리고 광고처럼 또 애들이 봤을 때는 유해한 것들도 같이 노출이 되는 경우도 있고. 지난 2월 미국 뉴욕시장은 청소년 정신건강에 위해를 가했다며 틱톡과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도적으로 중독성 있는 플랫폼을 설계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유해한 알고리즘을 사용했다고 본 겁니다. 국내 플랫폼들의 행태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 국내에선 아직 숏폼에 대한 규제 움직임은 없습니다.
SBS 엄민재입니다. 요즘 프랜차이즈 치킨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사 먹기가 부담스럽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에서는 시장 통닭을 구입하거나 직접 요리해 먹는 소비자들이 늘었습니다. 김영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양천구의 한 전통시장. 닭고기 가게 상인이 반죽을 입힌 닭고기를 튀김기에 집어넣습니다. 잠시 뒤 갓 튀겨진 치킨이 매대에 수북히 쌓입니다. 닭 한 마리를 통째로 튀긴 통닭 가격은 7,000원. 마리당 2만 원 정도인 배달 치킨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여기는 올리질 않았어. 생각나면 이리 오는 거지 뭐. 치킨 생각나면. 한 마리 가격으로 한 대여섯 분 푸짐하게 드실 수 있는 양을 가져가시니까 차라리 내가 발품을 팔아서 나와서 사갖고 가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생닭을 사다 직접 요리해 먹는 소비자들도 시장을 많이 찾습니다. 큰애들이 있으면 한 마리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럼 두 마리는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집에서 그냥 닭 사다가 삼계탕 해먹고. 생닭 1kg의 시세는 3,923원으로 지난해 평균보다 10.9% 하락한 반면 지난해 교촌 BHC에 이어 최근 굽네, 파파이스 등까지 배달 치킨 가격은 오름세입니다. 비교해보면 닭다리 생고기 평균 시세는 100g당 736원 정도인데 프랜차이즈 A사 닭다리 메뉴는 100g에 2,625원꼴로 4배 가까이 됩니다. 부재료와 인건비, 배달비 등 각종 추가 비용들이 오르기 때문인데 소비자들이 가뜩이나 고물가의 부담을 느끼다 보니 배달 횟수를 줄이고 직접 구매를 늘리는 겁니다. 농식품부는 안정세를 보이는 닭고기 가격이 물가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며 한 마리당 1,000원씩 납품담가 인하 지원을 연말까지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영래입니다. 미 농무부가 그레이터 오마하사의 간 소고기 제품을 리콜했습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이유케어 클리닉이 오는 5월 16일 채용 행사를 개최합니다. 에린박 소장은 간호사와 내과 전문의, 약사 등 클리닉 의료와 통역, 의료 업무 지원 등 클리닉 원무, 환자 서비스, 행정 등 5개 부문에서 직원을 찾고 있다며 현장에서 면접도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인장학재단이 대학생과 대학 입학 예정자를 대상으로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한인장학재단은 4.19 폭동 피해자의 자녀나 경찰, 소방관, 셰리프 대원의 자녀면 신청할 수 있으며 15명을 선발해 각각 $2,000의 장학금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청 마감은 4월 29일까지입니다. 플러싱 일대에서 잠기지 않은 차량에 대한 물품 절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망됩니다. 경찰은 노던 블루바드 150에서 157스트리트 인근에서 지난달에만 최소 3건의 차량 내 물품 절도가 발생했다며 주차하거나 잠시 자리를 비울 때에는 차량이 잘 잠겼는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미 농무부가 그레이터 오마하사의 다진 쇠고기 제품을 리콜했습니다. 농무부는 2024년 3월 28일에 생산된 간 쇠고기가 이콜라이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귀네 카운티 로렌스빌에 디스커버리 공원이 조성됩니다. 귀네 커미션은 최근 공원 건설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으며 오는 2026년 완공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디스커버리 공원은 산책로와 인조 잔디 축구장, 놀이터, 분수대 등으로 이뤄집니다. 안녕하세요. 생생지구촌입니다. 어제는 지구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 관심을 촉구하는 지구의 날이었는데요. 이날을 맞아 미국 뉴욕에서는 아주 특별한 작품이 등장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거대한 촉수를 뻗어낸 모습이 꼭 유명 게임 속 히드라 괴물을 떠올리게 하죠. 미국 뉴욕 하이라인 공원에 등장한 설치 예술품입니다. 작품명은 일회용 반사. 캐나다의 환경운동가이자 예술가인 벤자민 손웡이 플라스틱 쓰레기로 만든 건데요. 작품 완성을 위해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3톤이 넘는 플라스틱 분류 작업을 했는데 여기에만 꼬박 3주가 걸렸다고 합니다. 예술가는 잘라낼 때마다 또 다른 머리가 자라나는 그리스의 히드라 전설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잘라도 머리가 계속 재생되는 괴물처럼 플라스틱 폐기물 역시
좀처럼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란 사실을 일깨우는 듯합니다. 경찰이 이래도 되는 걸까요? 유치장 벽에 뚫린 구멍으로 수감자들이 빠져나오는데 행여나 다칠까 친절하게 받쳐주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마라카이보의 한 경찰서에서 포착된 모습인데요. 마치 경찰이 수감자들의 탈옥을 돕기라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다소 경비가 허술해진 틈을 타 수감자들이 벽에 구멍을 내고 탈출을 시도했다가 경찰에 적발된 건데요. 일단 탈출용 구멍을 너무 작게 뚫었고요. 뚫은 구멍조차 경찰들의 워크숍 장소인 정원으로 연결돼 있어서 경찰은 구멍으로 빠져나오는 수감자들을 받아주면서 차례로 검거했다고 하네요. 이번 소동에 연루된 수감자들이 수십여 명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해당 경찰서 측은 향후 탈옥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치장 감시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도에서 트럭이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트럭 운전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대신 어이없는 뺑소니를 선택했다는데요. 바로 확인해 보시죠. 도로를 달리는 트럭 앞바퀴에 오토바이가 깔려 있습니다. 게다가 트럭 운전석 문 앞에는 한 남성이 위태롭게 매달려 있는데요. 마치 액션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한 이 광경은 인도 텔랑가나주의 한 도로에서 포착됐습니다. 알고 보니 트럭에 매달린 남성은 오토바이 운전자로 트럭에 들이받은 후 뺑소니를 치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나선 거라는데요. 다른 운전자들이 경적을 울리며 트럭을 멈추려고 했지만 트럭 운전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 상태로 2km 이상 아찔한 질주를 이어갔다고 하네요. 이 과정에서 또 한 번 다른 차량과 충돌 사고도 냈는데요. 다행히 매달렸던 오토바이 운전자는 크게 다치지 않았고 트럭 운전자는 결국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꼬물꼬물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강아지들이 정말 귀엽죠. 그런데 유독 한 마리가 눈에 띕니다. 다른 강아지 형제들과 아니 하다못해 어미와도 털 색깔이 확연히 다르게 혼자 녹색을 띠고 있는데요. 혹시 물감이라도 묻은 건가 했는데 다행히 극도로 희귀하지만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합니다. 빌리베르딘이라 불리는 태반 속의 쓸개즙 색소가 양수와 섞이면 뱃속 강아지들의 털을 초록색으로 물들일 수 있다는데요. 리트리버처럼 밝은 털 색깔의 견공들에게서 나타나는데 보통 몇 주의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초록빛이 사라진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생생지구촌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안녕하세요, 강석우입니다. 예전에 촬영 마치고 오면 바로 쓰러졌거든요. 아내가 권해서 효소만 먹고 있는데 확 달라졌어요. 우리 나이에는 꼭 보충해줘야죠. 요즘 피곤한 줄도 모르고 살아요. 소화도 잘 되고. 역시 아내 말 듣기 잘했죠? 아니, 역시 효소환. 108가지 성분을 3번 발효한 우메켄 효소환. 효소 우메켄 효소환으로 꼭 보충하세요. 우메켄. 시선을 사로잡는 전기차, 가슴을 뛰게 하는 SUV. 이 모든 것을 원하는 당신을 위해 Kia, movement that inspires. 한인 사회 소식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저희 SBS 아메리칸 뉴스는 유튜브를 통해 언제든지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